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정명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 오픈 자리에서 강의하는 거는 처음에 제품 출시하고 나서 한 10년 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저희 회사도 많이 버전업이 됐고 또 내용도 많이 또 향상도 됐고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제가 하는 강의 자체는 굉장히 좀 미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강의인데 이걸 가능하면 쉽게 우리 생활에 잘 접목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최대한 대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아침 시간, 그러니까 점심 시간 조금 지나서 약간 좀 나른하시겠지만 이게 절대 졸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강의를 시작하겠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5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분 정도 되니까 짧은 시간에 원래 이게 1시간 반짜리 버전인데 그걸 가증하는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떤 그 개념으로 하냐면 단순히 프로바이오틱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한국인의 식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만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한정돼 있고 또 너무 미생물 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분야라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기 힘든데 이 식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토리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가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내 생활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하고 웰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좋으니까 먹는 거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내가 삼시세끼 먹고 있는 식생활과 부모님과 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웰빙으로 먹일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 가지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딱딱하게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눈과 귀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유럽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 또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여기서 강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집에 가면 많이 까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하면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뇌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눈하고 귀는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유산균은 이제 강조할 때가 됐었는데 한국형 유산균과 다른 유산균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서양 유산균과 한국형 유산균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다음에 이게 한국 사람의 식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 이거를 많이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수출을 하는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미생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장내 세균에 대해서 한 장만, 좀 어렵지만 한 장만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관 딱 위하고 소장하고 대장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집에 가셔도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소장은 양분을 소화 흡수하는 기관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삽니다. 그다음에 대장은 수분이나 비타민 등을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장에는 비피더스만 삽니다. 근데 이제 이 비피더스라는 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명칭은 비피도박테리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세련되셨기 때문에 비피더스 그러면 조금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일본 말 비슷하게 해서.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거를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대로 그냥 지어낸 말이 비피더스인데 그게 뭐 일반적인 걸로 알고 계시지만 원래 학명은 비피도박테리움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비피도박테리움을 발음할 수 있다. 이게 일반 사람하고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하게 말을 하면 비피더스 그러지 마시고
비피도박테리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위에서 똑같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혼합 유산균을 먹게 되면 비피도박테리움은 소장에서 그냥 흘러갑니다. 소장에 붙질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고 락토바실러스는 그냥 소장에 자기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 있는 유산균은 뭐라고요? 이 앞에 계신 분은 뭐 필기도 많이 하시고 좋습니다. 대장에 있는 유산균은 뭐죠? 비피도 박테리움. 한국 사람이면 비피도박테리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 졸지 마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한국 사람한테 이제 이건 제가 그 대학교 한 2, 3학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그 책을 보고 배운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근데 이건 외국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게 한국 사람도 똑같냐? 이거는 그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만든 어떤 이론이고, 그럼 한국 사람은 저 이론에 똑 맞냐?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은 이 발효 음식이라는 걸 많이 먹어요. 그게 유럽하고 미국하고 틀린 점입니다. 우리 이제 유럽 쪽에 바이어들이 많이 오면 저희가 이제 그 갈비나 뭐 불고기나 이런 거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이제 갈비나 이제 불고기 이런 게 좀 먹다가 이제 나중에 뭐 냉면을 먹는다든가 된장찌개를 먹음으로써 이제 좀 이렇게 풍만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풍요로움 이걸 느끼잖아요. 유럽 사람은요, 고기만 먹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 돈이 2배로 나옵니다. 냉면도 안 먹고요, 된장찌개도 안 먹어요. 그냥 끝까지 고기만 먹고 젓가락 내려놓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안 그래요. 한국 사람 고기만 먹여서 보내면 그 회사는 밥도 안 준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아니면 뭐 주전부리라도 먹어야 잠이 오지, 고기만 먹어서는 한국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이제 특징이죠.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제 김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김치에서 가장 그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는 배추나 무가 아닙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식물성 유산균에 의해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 한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위, 소장, 대장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거는 외국에서 그냥 2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니 20년이 아니구나, 몇 년도야? 한 40년 전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예, 저런 건 구닥다리 이론은 잊어버리시면 되고, 새로운 이론은 뭐냐면 하나의 민족이 한 나라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한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민족을 먹여 살릴 식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식량이 그 땅에서 안 나온다면 그 민족은 그 땅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기후가 좀 뭐랄까, 살기가 좀 힘든 기후잖아요. 여름에는 무지하게 덥고 겨울에는 또 무지하게 춥고, 그런 데서 냉장고도 없고 김치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과연 겨울 동안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다 얼어 다 터지는데 땅에 묻는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싱싱한 맛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개발한 게 이제 김치라는 특수한 어떤 그 식물성 유산균을 배양한 음식이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만 됩니다. 제가 이제 덴마크에 우리 그 셀바이텍 인터내셔널이라고 저희 자회사가 있어서 자주 가게 되는데, 제일 먹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나는 배추하고 무를 사다가 똑같이 뭐 고춧가루도 한국에서 가져간 거, 뭐 그 다음에 뭐 새우젓 뭐 다 똑같이 넣었는데 맛이 안 나요. 약 한 10%가 틀려.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10%가 틀려요. 왜냐면 원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하시고요. 다음 장 해주세요. 일본 사람의 경우, 제가 이거를 한 20년 전에 배운 이론입니다. 일본의 그 동경대학의 미츠오카 교수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산균에 대해서 일본인의 어떤 그 유산균에 대해서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일본은 발효 음식이 없어요. 그냥 짠지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나또 정도 있는데 나또는 유산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청국장이랑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해서 바실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 잘못 얘기해서 TV에서 나또나 청국장이 유산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는 고초균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밖에 없는 민족인데 그 민족의 어떤 유산균의 그 장내 세균총을 분석을 해보면 성인을 지나면서 여기 이제 일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비피더스라고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떠냐? 저희가 이 도표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4년간 박사 8명하고 병원하고 등 해서 각종 유전자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 가지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분변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국 사람 내에서.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유산균을 먹이면 다른 발효식품이 없기 때문에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산균이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 김치도 수십 가지 있죠. 젓갈 먹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많은 어떤 푸성기에서 들어오는 유산균이 있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이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썼습니다. 예. 여기다 똑같이 원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첨가를 했을 경우에 이 왼쪽 그림을 전후가 있죠. 전후를 보면 위약이라는 거는 그냥 밀가루 먹은 층입니다. 그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는 이 비피도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실러스가 상당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 사람 장에서 저희가 투여를 한 후에 분변을 유전자 기법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물론 이 관련된 거는 이제 논문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한국 사람에 있어서의 그 분변 내의 유산균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단순히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음으로써 그냥 장이 좋다가 아니라 분변 내에 있는 유산균 숫자도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증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 저희가 처음에 첫 제품 나왔을 때에 저희가 첫 번째 강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분야의 어떤 미생물학적인 어떤 발전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도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보된 내용을 이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95년도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셀바이오텍은 17년 되는 회사입니다. 유산균 한 가지만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유산균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있었는데 저희가 95년도에 이제 약국에서 창업을 할 때 유산균 제품을 다 그때는 100% 수입이었습니다. 100% 수입이 뭐 일본, 캐나다, 유럽, 미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유산균을 분석을 해봤는데 연구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유산균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 쪽에서 물어보면 유산균 효과 없어요. 이걸 왜 사가요? 효과 없어요. 본인들이 팔면서도 효과 없대. 왜냐면 사신 분들이 효과 없다고 클레임을 하니까. 그래서 왜 효과가 없냐? 난 그걸로 박사까지 땄는데 효과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한 개도 없었습니다. 왜 없냐?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의 더운 여름에 이 유산균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중에 죽고 또 더운 그 유리창에서도 죽고 많이 죽다 보니까 그때 유산균이 이렇게 죽는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한 모든 제품 중에서 살아있는 유산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회사가 망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개발한 게 이중 코팅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름에 그 습기하고 그 뜨거운 데에 균을 코팅을 해서 한국 시장에 맞는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 셀바이텍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생각으로 특허를 2000년도부터 냈으니까 거의 5년간 이거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야만 유통을 했을 때 유산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IMF 외환 위기가 왔죠. 2000년도 지나서 한참 코팅 기술 개발해서 이제 좀 팔려고 하다 보니까 IMF 왔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달러가 2,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한 게, 수출을 하면 이게 좀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출만 이제 살 길이다 하고 2000년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때 즈음부터 이제 아메하고 이제 손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막상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유럽의 기술 장벽하고 시장의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레벨의 수준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의 식문화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공부했던 뭐 덴마크는 제가 잘 알고, 독일의 식생활, 그다음에 프랑스의 식생활, 이태리의 식생활이 다 다릅니다. 유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다 틀린 환경인데, 그 환경에 살아남는 유산균을 개발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 회사들은 그거를 적어도 100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저희는 하나도 연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하다가 생각을 한 게, 어차피 같이 유럽을 연구를 하다 보면 유럽에 있는 회사를 저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덴마크에 있는 크리스찬 한센이라는 회사가 100년 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그 랄레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로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6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한 지 60년이 된 회사를 우리가 똑같이 연구한다는 거는, 그것도 한국 사람으로서 이거는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을 한 끝에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5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거죠. 단일 민족이라는 건 뭐냐면 거의 비슷한 식문화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태리에 가도 프랑스 사람도 많고 뭐 미국 사람도 많고 온갖 짬뽕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변 검사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식생활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맞출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단일 민족이고 똑같은 식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해서 개발하는 거는 아주 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기술기 개발을 한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주목한 게, 이제 김치 유산균을 주목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주 다양하고 강한 향신료를 먹는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뭐 인도나 태국이나 이런 쪽만 강한 뭐 향신료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저 오산입니다. 한국 사람만큼 많은 양의 마늘을 먹는 민족이 별로 없고요. 한국 사람만큼 그 많은 고춧가루를 먹는 민족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청양고추 있죠.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씁니까? 생강도 쓰죠. 그러니까 김치에 들어가는 모든 향신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박테리아는 다 죽이는 겁니다. 유산균만 빼고. 유산균은 살아남는 거죠. 김치 유산균에. 그래서 이 강한 향신료에 살아남는 유산균 플러스, 우리가 그걸 또 먹는다고 뭐 유산균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계속 또 먹잖아요. 식사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은 또 뭐 비빔냉면 먹고, 뭐 내일은 또 매운탕도 먹고, 뭐 계속 먹어요. 그럼 얘가 김치에서만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계속 먹는 장에서 살아서 번식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유럽 음식 자세히 보세요. 향신료 거의 없어요. 스파게티, 스테이크, 감자, 샐러드.
하나도 안 죽어요. 유산균 안 죽어. 그거 아무리 먹어도 안 죽어. 근데 거기서 개발된 유산균이 만약에 마늘을 만났다. 다 죽습니다. 1분 내에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한약도 좋아하잖아요. 우리 또 뭐 한약 때린 거고 뭐 남자들 봄철에 뭐 한 번씩 데려 먹고 먹잖아요. 그 한약에 먹고 있는 그 식물성에 있는 그런 물질들도 굉장히 이 독한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유럽 사람도 한약 안 먹습니다. 먹어봐야 그 사람들 먹는 거는 뭐 티를 많이 먹죠. 티 형태를 많이 먹지만 그렇게 강한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장만큼 굉장히 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강한 향신료를 매일 먹으면서 한약도 먹는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이 사람들의 환경 내에서 살아남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그 아주 심플한 식문화에서는 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저때 당시에는 저도 약간 이 딜레마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유럽 사람에 맞는다고 유럽 음식에서 유산균을 빼가지고 또는 유럽 사람의 어린아이들의 장을 빼가지고 만들면 내가 기존에 있는 회사들보다 이길 것이냐? 나는 못 이긴다고 봤어요. 왜? 그 사람들은 벌써 100년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예? 이해되세요? 예. 이해 안 되시는구나. 이해되세요? 네. 확실히 그 한국은 여성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저도 딸을 둘을 키우고 있지만 여성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착안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을 가지고 살아남는 놈을 가지고 향신료 많이 먹는 동남아에 들어가도 아주 효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 꼬치 혹시 드셔보신 적 있어요? 베트남 꼬치 먹어보셨나요? 먹고 혓바닥 안 잘라졌어요? 요만한데요,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 매운 정도가, 그러니까 매운 우리는 이제 스트럭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혀의 그 스트럭처에서 느끼는 기분이 틀려요. 청양이랑. 청양은 이제 먹지만 좀 달달하면서 이게 좀 땡기는 맛이 있는데 베트남 고추는 마비가 돼요. 그냥 한 요만큼 하나만 그대로 먹으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마찬가지로 굉장히 향신료 많이 쓰죠. 태국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쓰는 향신료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향신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요, 인도네시아나 이제 베트남에 한국 사람이 가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살아요.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한 20년 살아요. 그러면 이 문화나 이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더 강하면요, 인간은 저 음식으로 돌아가요. 더 강한 쪽으로. 근데요, 우리 왔다고 저쪽 튀긴 생선이니 얘네들 카레가 빨주노초 파는 다 있다는 거 아세요? 카레가요, 빨간색도 있고요, 거무죽죽한 것도 있고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나는. 그러니까 그런 카레하고 해서 한 10가지 음식을 시켰어요. 이제 반갑다고. 그러니까 먹긴 먹었죠. 이제 먹었는데 이 양반이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마누라하고 애들이 만둣국을 끓여 먹었대. 집에 가서 만둣국을 한 그릇 또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더 강한 향신료에 이게 적응이 되면요, 좀 약한 향신료에 대해서는 이게 몸에 다가오질 않아요.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된 거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아시아에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도 나가고, 말레이시아도 나가고, 대만도 나가고. 그래서 이게 서로 이게 매치가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꼭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하게 되게 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0년 된 크리스천 한센이 있는 덴마크에서
약국 매출 1위가 저희 셀바이텍 듀오락 제품입니다. 모르셨죠? 저희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 조중동에 3억을 때려 박으면서 광고를 했는데 여전히 못 보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개 나라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저희가 1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제품은 인도네시아의 향신료에 다 죽습니다. 살아남질 못해. 인도네시아 가보신 분? 어우, 굉장히 많으신데 아까 베트남보다 좀 적으신 것 같으네. 인도네시아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몰라요, 오래돼. 발리? 발리? 예. 저희는 발리보다는 자카르타를 많이 가는데요. 이 자카르타에서 그 인도네시아 제대로 된 거 먹으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너무 맛이 이상해. 제가 인도네시아를 한 15번도 더 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왜 1등을 하냐? 걔네 그 향신료 우리 에이전트 통해서 너네가 쓰는 향신료 메이저 10가지 다 보내봐라. 중요한 것들 다 보내봐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치 유산균 중에서도 또는 한국형 그 어린아이에서 받은 분변에서 분리한 유산균 뭐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 향신료 10가지 중에서 우리도 죽어요. 네, 죽는데 유럽 애들이 더 먼저 죽어. 유럽 유산균은 1시간 만에 쫙 떨어지는데 저희는 한 5시간씩 갑니다. 근데 위가 원래 머무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2시간 후에 넘어가니까 2시간만 살아남으면 장으로 가요. 근데 대부분 위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저희 1등을 하게 된 게 결국은 한국인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시면 이게 지금 인텐서 플로라 7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들입니다. 근데 복잡하게 아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미생물학과 출신도 아니고 또 이쪽으로 전공하실 분이 아니지만 최소한도 한 가지, 내가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네,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균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락토바실러스는 아까 소장에서 산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스트랩토코커스가 있는데 스트랩토코커스는 가장 빨리 우리 장에서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내의 pH를 확 떨어뜨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락토코커스는 여기 들어가 있지만 단백질 분해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락토코커스는 원래 치즈 만드는 균이에요. 치즈. 그러니까 우유에다 이걸 발효를 하면 분해가 돼가지고 치즈를 만들 정도로 강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 요놈은 대장에 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딱 락토바실러스 나눠져 있고요. 스트랩토코커스 있고 락토코커스 있고 비피도박테리움 있습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락토바실러스는 어디서 산다고요? 소자. 네. 그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 대장. 그다음에 락토코커스는 뭐가 특징이죠? 맞습니다. 요 정도만 아셔도요, 어디 가서 꿀리지 않습니다. 이 한국형 유산균의 중요성하고 안정성.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좀 응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베이직이고 응용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보통 아랫배가 나와요.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요, 이 윗배가 나옵니다. 유럽 사람들은 허리는 잘록한데 윗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가면요, 그 빼짝빼짝 마른 중학교 2학년짜리가 미국을 갔는데 3년 만에 왔는데 완전 돼지가 돼서 왔어. 나 깜짝 놀라서 우리 조카 보고서. 아니 그렇게 삐쩍 마른 애가 가가지고 어떻게 미국 갔는데 비만이 되냐. 그 의문점을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왜 한국 사람은 아랫배가 나오고 서양 사람들은 왜 윗배가 나오냐. 제 눈을 이렇게 피하시려고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생기신 남자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장에 얘기한 거 응용 들어가겠습니다. 왜 한국 사람은 아랫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무 대답이거든요. 아무 대답이거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90% 정답. 근데 약간 10%가 모자라. 약간 10%가 모자라. 그러면 또 남자분한테 굉장히 열심히 필기하시는 스마트하게 생기신. 왜 서양 사람은 그러면 윗배가 나올까요? 육류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90% 정답. 아, 이게 이렇게 정답 나오면 재미가 없는데. 이거 몰라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장이 어디에 있죠? 예? 소장이 위에 있죠. 대장이 밑에 있고요. 그거 아시죠? 소장이 지나간 다음에 대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은 위에 윗배고 대장은 아랫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아까 이 스마트하게 생기신 분이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이분이 대답하신 게 왜 한국 사람은 하필이면 아랫배가 나오냐? 왜?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오케이.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오케이. 근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탄수화물이 지방하고 축적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방으로. 의사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당량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단백질 50%, 전분 50%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몸에 좋은데 한국 사람들, 직장인들, 특히 뭐 외부에서 이제 많이 일하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로 먹는 음식이 뭐 여러분도 아시고 뭐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청국장, 순두부, 짜장면, 짬뽕 이거 아니에요? 점심 때부터 갈비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예? 이거 주잖아요. 결국 한국 사람은.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김치찌개 한 그릇을 먹었다 밑반찬하고 여기서 전분이 몇 %나 될까요? 그냥 때려 맞추셔도 돼요. 김치찌개 한 그릇 먹었다. 그럼 전분이 몇 %? 50? 80. 80.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갈비만 먹었다. 밥이나 뭐, 냉면 안 먹고 갈비만 먹었다. 그러면 단백질 함량은 몇 프로? 90. 네. 90. 네, 정답은 없어요. 네, 정답 없어요. 8, 90% 되겠죠. 왜냐면 단백질만 먹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한 부분을. 그러다 보면 사람 몸에 있는 효소는 이 밸런스가 딱 맞춰져 있어갖고 전분을 많이 먹는다고 전분을 소화하는 효소가 확 나오고 고기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확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일정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단지 사람이 몰라서 치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전분이죠. 이 전분을 먹게 되면 다 소화가 안 돼요. 우리 몸에 있는 효소 가지고는 다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해해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 고기를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윗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그 발효식품이나 한국에서 먹는 그 원재료 얘를 먹지 않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 주로 먹는 음식이 바뀝니다. 뭐 피자, 햄버거도 막 이만하죠. 예?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엄청 많이 먹고요. 그리고 또 싸요. 그리고 또 맛있어. 그리고 도처에 다 있어. 안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먹다 보면 저렇게 한국인의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애들이 확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웰빙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먹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냐. 어떻게 사세요? 먹기 위해서.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김치나 청국장에 유산균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끓여 먹는 게 문제다. 절대 끓여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막걸리에서 시큼한 맛을 내는 거는 유산균인데 유산균이 많이 들어간 막걸리 먹으니까 장에 좋지 않냐. 천만의 말씀.
코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90% 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여러분도 잘 저한테 동감하시겠지만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도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건강합니다. 우리가 더 잘 먹는데,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더 잘 먹는데 어떻게 시골 사람보다 더 병이 많냐 이거죠. 그래서 이 균주 선별이가 중요한데, 한국에서 제조를 하려면 이 균주가 어디서 왔고 그 다음에 이름이 뭐고 어떤 생화학적 특성이 있는지를 다 조사한 다음에 KCTC라는 게 있어요. 코리안 컬처 타입 콜렉션이라고 해서 한국 종균협회라고 발음합니다. 종균협회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서 그 등록된 균은 셀바이템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과정은 수입 제품은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잘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한국형 유산균은 이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강한 양념을 갖고 있고 거기서 살아남은 유산균을 분변해서 채취했기 때문에 미생물적으로 유전적인 우월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수험생, 영유아, 노인, 그 다음에 의약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이 드시면 뭐 혈압약도 드시고 뭐 관절염도 드시고 뭐 콜레스테롤 약도 드시고 그런 많은 그 의약품을 하게 되는데, 이 의약품들이나 한약도 장내의 유산균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여행 가거나 출장 갈 때 그건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 전 미래 임신부, 뭐 이건 뭐 또 한 20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하기 전에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그 결혼 예비 신부들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이 장내를 유산균을 완전히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밑에 나와 있죠. 이러한 모든 악조건에서 반만 년 동안 살아남은 유산균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핵심 기술을 삼고 있는 코팅 기술입니다. 4세대 코팅 기술이죠. 저희가 뭐 특허 줄줄이 받았고요. 이런 밑에 형태로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유산균이 저렇게 다당류에 파묻혀 있는 형태가 되고, 왼쪽 사진은 코팅 안 된 유산균입니다. 그러니까 수입된 유산균의 90%는 저희 코팅 안 된 유산균 1세대 유산균입니다. 저희는 4세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1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중 코팅 유산균에서 듀얼하기라고 하는데, pH 디펜던트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pH 4, pH 4가 이제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위산의 농도죠. 그게 일단은 뭉쳐 있다가 소장에 들어가면 pH 7로 바뀝니다. 이때 풀어지는 게 이중 코팅의 특징입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서 여름에도 견디는 유산균을 만들고 유럽에서도 가장 1등의 유산균을 만드는 것은 이 이중 코팅 유산균의 기술력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식품 중에 이제 김치, 젓갈, 식혜, 그냥 달달한 식혜가 아니라 그 강릉이나 속초에서 먹는 가자미 식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자미 식혜, 고추장, 된장, 삭힌 홍어, 막걸리, 절인 음식 있죠. 뭐 깻잎, 뭐 마늘, 오이지, 뭐 무장어에서 절인 음식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다 발효된 음식인데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는 여러분 이제 인테스터 플로라 뒤쪽에 보시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균이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균은 이 7가지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한국인의 발효 음식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써놨어요. 그럼 나는 뭘 보냐, TV. 이런 거 봅니다. 네. 한국인의 밥상 진짜 재밌어요, 저거. 그 다음에 뭐 미각 스탠들 저거 재밌고, 찾아라 맛있는 TV,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맨날 보면요, 우리 딸들이 딱 학교 갔다 딱 보면 아빠 또 그거 봐. 그래 나 이것밖에 안 봐. 이런 거를 계속 본 지 10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다 메모해 둡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다 다운받아 놓고, 왜냐하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카페에 가입돼서 글도 많이 올립니다. 뭐 여행 카페, 뭐 먹는 거 카페, 뭐 이런 쪽에 많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 회사 그 박사들인데 2명이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 좀 뭐 일 있어서 빠졌고 한 사람은 접니다. 그래서 총 박사만 8명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이 혼자 딸랑 찍은지 아세요? 다 같이 찍었는데 왜 얘만 딸랑 찍었냐? 우리가 이런 박사들이 연구한다는 걸 하니까 찍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꼭 찍으라 그러면요 안 찍는 놈이 있어.
꼭 나중에 다시 찍었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꼭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앰베서더라는 말은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말인데 뭐냐면 좋은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어촌 농촌을 직접 찾아다니는 사람에서 먹거리 찾아가지고 뭐 소금, 고춧가루, 장류, 그 다음에 고랭지 채소, 그 다음에 뭐 말린 생선 이런 것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사 먹기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사오다 보면 너무 많아서 처제도 주고 동생도 주고 나눠주는 사람, 네, 접니다. 그리고 근데 이 좋은 먹거리에는 반드시 한국의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좋은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사다 보면 많은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두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자리에 가든 뭐 한 이렇게 많은 그 식구들이 있는 데가 아니고 한 10명 정도, 한 15명 정도 되면 처음에는 막 이 얘기야, 뭐 정치 얘기, 무슨 뭐 경제 얘기, 뭐 이상한 얘기 이제 많이 해요. 한 30분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제가 한마디 딱 꺼내죠. 요즘 김장철인데 소금 뭐 쓰세요? 어디다 쓰셨어요? 무슨 소금 쓰세요? 아니 어머니가 닮았어. 어머니가 그럼. 저 한마디 딱 하죠. 이제 여자분들이 있으면 소금 못 썼어요? 예? 천일령. 천일령 어디 가서 사셨어요? 신안 가서 사셨어요? 예. 주문. 예. 맞습니다. 저는 목포대학교에서 샀습니다. 목포대학교 제 1년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교수 생활 한 20년 하시는데 진짜 좋은 그 3년 묵은 소금이 파는 데를 안다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20kg 사왔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나눠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처제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 2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만 이 일을 하면 정말 식품 전문가가 됩니다. 감별사도 되고. 제가 동년배, 제가 76학번이거든요. 76학번인데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진짜 내 동창회 반은 머리가 반이 없어. 진짜. 그리고 나머지 반은 머리가 하얘. 이 얘기는 뭐냐면 단백질이 이 두피까지 못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두피까지 올라갈 정도로 충분히 소화가 영양이 되는 사람은 저처럼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머리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유전자가 특이해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결국은 이 두피의 어떤 관리는 양질의 단백질을 잘 소화해서 이 단백질이 이 두피까지 가는 사람은 청춘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무시한 사람은 동창회 가면 진짜 머리가 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9988234 이거 다 아시죠? 네. 근데 다른 데 가면 이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활화하게 되면 왜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한지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로 제 강의는 마치고요. 제가 원래 1시간 반짜리인데 너무 이렇게 빠르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많이 놓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은 이 셀바이오텍의 어떤 연구나 진행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믿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형 유산균이 우리 이 인테스티널 플로라를 오늘까지 만든 기본 동력이다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는 먹기 위해서 삽니다. 예. 그걸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전에는 우스운 얘기 같은데 지금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요즘 트렌드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최신 트렌드고요. 근데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정보와 실제로 발로 뛰는 노력이 없이는 웰빙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게 많은 식품공예, 뭐 중국산 농산물 맨날 터져 나오는 게 그건데 아직도 발로 타자다 보면 굉장히 좋은 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씩 찾아서 먹게 되면 물론 가족도 건강해지지만 뿐더러 많은 스토리가 생깁니다. 많은 스토리가 생기면 어떤 장소, 어떤 사람, 뭐 국회의원이 됐던 교수가 됐던 아줌마가 됐던
유치원 선생님이 됐던 어떤 자리에서도 이 먹는 거에 대한 화두는 가장 대표적인 화두입니다. 이거는 정치나 경제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프로바이오틱 앰베서더라고 부릅니다. 예. 굉장히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보다 더 윤택한 웰빙의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재미없지만